어떻게 헤어졌는지 자세히 안 쓴 거 보니까 뭐 좀 더티하게 헤어졌을 수 있잖아요. 막 다음처럼 하다가. 근데 이제 같이 다녀야 돼, 4년 동안.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빠진 거야. 어떤 방법을 했더니 그 방법이 중독을 끊는 거랑 매우 효과가 있더라.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이승호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뇌에 관한 책들을 쭉 읽고 있는데요. 경영학에 유명하신 분이죠.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평생 연구를, 책을 읽으면서 뭐 즐거움도 느끼고 깊은 교양이나 상식을 쌓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별로, 옛날에는 이제 추리소설 작가별로도 한 적이 있고요. 2, 3개월에 한 번씩 많이 읽고, 요즘에 이제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 2, 3개월에는 뇌에 관한 책들을 꽤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나온 지 그래도 한 몇 개월 된 책 같은데요. The Craving Mind, 중독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저드슨 브루어라는 분인데요. 예일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에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연구도 되게 많이 하셨고 좀 권위가 있는 분이신데, 중독은 뇌를 어떻게 도대체 하는가? 뇌과학책 아닌가요? 지금 뇌과학책을 저희가 꽤 많이 했죠. 이인하 교수님도 책을 했고, 뇌에 관한 책들 꽤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 책은 결이 좀 다릅니다. 아니, 정신과 교수가 쓴 책이고, 그럼 뭐 우울증이나 중독에 관한 치료나 뭐 원인 이런 거 하는 거가 아닌가요? 맞는데, 원인 중독에 가는 거가 맞는데, 근데 여기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특이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불교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아니, 그러면 사입이 아니냐? 아니, 사입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우연히 젊었을 때부터 왜 불교에 빠지게 됐냐? 이분이 불교 신자 같지는 않아요. 아내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이 왜 불교에 빠지게 됐냐? 정확히는 명상에 빠진 건데, 불교적 명상. 근데 왜 빠지게 됐냐?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딱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의과대학에 학부 때 같이 사귀던 여자랑,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CC였던 여자랑 같이 똑같은 의과대학을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까지 생각한 거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까지 구하고 이제 프로포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다 헤어진 거야. 아니, 들어가기 직전에. 문제는 뭐냐? 이제 본과 4학년 동안 매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근처에 구하는 바람에 딱 집에서 출근하면 나오면 학교 등교 가려면 옛 여친. 근데 뭐 미국은 쿨하니까 옛 여친이랑 잘 지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지낼 리 만무하잖아요. 한번 헤어진 사이인데. 어떻게 헤어졌는지 자세히 안 쓴 거 보니까 뭐 좀 더티하게 헤어졌을 수 있잖아요. 막 싸움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저드슨 브루어님이 이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랑 개처럼 싸워갖고, 죄송합니다. 저드슨 브루어라는 분이 여자친구랑 막 이렇게 싸워서 헤어진 다음에, 근데 이제 같이 다녀야 돼, 4년 동안. 아, 이거 생각만 해도. 이분이 다닌 대학이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인데, 내가 정원을 봤더니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쓱 지나가면 맨날 볼 수 있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명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읽다 보니까 이분이 왜 이거에 처음에 시작했지?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 하고 또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명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명상이랑 정신과학 의학 전공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레지던트하고 환자 보는 거랑. 근데 이분이 이제 중독 의학을 하게 된 거야.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의 강홍구 교수님처럼 각 큰 병원에는 중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담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마약은 이제 공주 치료감호소라고 불렀던 데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이분이 하다 보니까 요는 뭐냐?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건 아니지만 불교적 명상과 관련된 어떤 방법을 했더니 그 방법이 중독을 끊는 거랑 매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왜 명상,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왜 나는 담배를 피우는 건가? 막 이런 명상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면 그 자체가 담배를 끊으려면 여러분 약 먹으면 한 50%밖에 안 돼요. 담배를 끊을 확률이. 마약보다 더 낮아요. 물론 필로폰 같은 건 아니지만 필로폰을 빼고 헤로인 빼면 담배가 더 독해요. 담배가 더 중독이 강해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적 이 경전과 또 맡아갖고 이분이 이거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어때요? 명상하는 분을 MRI, 펑셔널 MRI라고 이렇게 명상을 막 하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되고 어떤 부분이 활성도가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명상이라는 게 또 중독이라는 게 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 책에서 자세히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저씨가 처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자꾸 무슨 불교 얘기를 하고 이분 서양의 눈 파란 의사 같던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불교적 내용이 있고 이분이 불교 신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는 헤어진 분 아니에요. 헤어진 분이랑은 헤어졌고 완전히 딴 분이랑 결혼했는데 이제 그분이 가톨릭 신자고 본인도 불교 신자라고 저는 써있지 않아요. 다만 불교에서의 가르침, 불교는 사실 종교보다는 철학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스키너의 조건화 또 심리학에서 얘기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고대 사람들이 불교라는 거대한 철학을 통해서 완성을 해놨고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책에서 밝힌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중독이 뭐예요? 중독. 제가 알코올 중독한 거 보셨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VTA라 중뇌에 있는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라는 데서 어때요? 도파민이 확 나와요. 좌측 핵 이런 데서 어머 이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야 라고 이제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조체로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오늘 술 드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어때? 마라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먹고 빨리 올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술 촤 도파민이 확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도파민 자체도 변하게 되면서 이게 중독이 된다. 이거를 촉발 요인이 뭐냐? 예를 들면 촉발 요인이 하는 친구의 이거 오늘 이거 그다음에 그러면 행동이 뭐예요? 자자자 오늘 6시까지 그 중국집으로 모여. 그런 거죠. 보상이 뭐야? 우와! 술 먹으면서 사실은 그 다음날 개가 됐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본인은 그 술을 마셨다는 게 이미 VTA에서 도파민이 확 나오는 바람에 어머 이건 해야 되는 걸로 굳어져 버린 거야. 담배도 똑같아요. 담배를 어때요? 갈망이 생겨요. 니코틴 수치가 떨어졌어요. 왜 니코틴은 굉장히 강한 중독 물질이라 또 하고 폐로 들어오잖아요. 폐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 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쫙 퍼지니까 금방 들어오고 어때요? 니코틴이 중독성이 강하니까 쫙 올라가는데 그게 뚝 떨어졌으면 갈망이 생겨요. 그게 이제 어때요? 촉발 요인이죠. 그리고 그 갈망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서가 아니라 담배 피고 싶은 건데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서 큰 일을 끝내서 와 오늘 하루가 끝나서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때요? 행동이 뭐예요? 담배 피는 거죠. 그다음 보상은 뭐예요? 니코틴이 쫙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게 보상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제가 지금 술이랑 담배 허용되는 걸 얘기해서 그렇지 마약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실 필로폰 같은 건 단 한 번만 맞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중독을 일으켜요. 딱 한 번 맞았다. 예전에 되게 부산에 유명했던 그 마약 형사반장님이 딱 한 번 맞았다가 그렇게 되신 적 있다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촉발 요인이 강력한 마약에 대한 충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 보상이 어때요? 마약이 올라오면서 흥분, 도파민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을 그 어떤 즐거움도 없어요. 마약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 지금 술부터 시작해서 담배, 마약까지 이 중독이란 사이클은 똑같아요. 지금 망가진 건 뭐예요? 도파민 보상 체계. 담배를 안 피면 도파민이 안 나와. VTA에서 가라 도파민 딱 해줘야 되는데 어머 이건 해야 돼 하면서 니코틴이 떨어지면서 강렬한 충동을 일으킨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
오랫동안 의사들은 약을 생각했어. 잠깐만. 그러면 도파민을 어떻게 좀 조절하면 안 될까? 뇌에서 이런 도파민의 기능을 좀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거야. 될까, 안 될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약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촉발 요인이라는 게 강하게 오면 내가 담배를 끊었는데 오늘은 진짜 직장 상사가 정말 장난 아니게 괴롭혀요. 그러면 어때요? 막 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듯이 그런 게 너무 하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약물이나 이런 거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여러분 Cognitive Behavioral CBT, CBT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인지를 아예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품어온 어떤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뇌시키는 거야. 담배? 냄새나. 담배? 오, 너 몸에서 냄새나. 너 담배? 옆 사람이 네 입냄새 맡고 싫어해. 뭐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되게 치졸하고 단편적인 거고요. 하이 레벨의 CBT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중독을 치료하는 게 꽤 효과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단기적으로 어떤 호르몬을 바꾸거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뇌를 구조적으로 어머 이건 해야 돼 VTA가 나오는 거를 계속 내가 뇌는 가소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담배를 혐오하게 되고 담배는 내가 나중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지구에서 오래 살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이제 뇌 구조적으로 VTA 담배 옆에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어도 이제는 하고 그게 이제 오래 걸리긴 하죠. 행동을 요구하는 거니까 오래 걸리긴 해도 그게 근본적인 치료죠. 근데 이제 그 CBT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편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고 이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 명상에서 따온 건데 이게 이제 이분도 또 이제 미국 사람이라 레인 피, 그죠? 레인 그 김태희 남편 할 때 그 레인 일단 인식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 일어난 일을 내가 담배가 피고 싶구나 인지하는 거야. 그리고 편안히 몸을 맡기는 거야. 수용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 몸을 수용하는 거야. 입이 바짝 마르고 지금 머리가 담배 펴라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관찰 자신의 신체 감각이나 감정을 관찰하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노트 해서 레인.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여기에 이제 이분이 실제 담배 피는 분들을 이제 세 가지 방법 약 그 다음에 이제 금연 광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자주 보여주는 거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캠페인 있죠. 노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캠페인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 거. 하나는 이 명상하는 거를 했어요. 뭐가 제일 우수했을까요? 정답은 답정너죠? 네. 명상인 거야.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걸 받아들이고 내 갈망이라는 게 여러분 담배 끊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망이 솟구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비행기 탈 때예요.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열 몇 시간씩 가는 경우엔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그럼 그때 화장실 가서 피면 당연히 나중에 FBI 막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안 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갈망이란 게 약간 둔마가 와요. 근데 나오면 이제 갈망이 이제 해방감이 왔고 이제 펴도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갈망이 솟구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습관적인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수용하고 몸을 맡기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돼? 그런데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습관의 순환고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를 느끼다 보면 뇌가 변화하면서 된다는 거예요. 되게 두루뭉술한데 제가 지금 설명을 아주 여기에 있는 책대로 자세히 못해서 그렇지 이 책에 되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는데 담배 끊는 어떤 수련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 캠프 맞아. 금연 캠프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상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모든 분들이 아마 이거 보면 대부분들 명상 안 하신 분들은 명상 그까이 거 명상 그걸 왜 해?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명상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슬슬 보여줍니다. 뭘로 보여주느냐? 펑셔널 MRI라고 아세요? 기능적 MRI라고. 내가 막 예를 들면 야한 생각을 하면 어디가 뇌가 활성화될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MRI를 찍으면서 자, 유성호 씨 야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야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 어떤 부분이 반짝반짝 활성화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한 거를 이분이 이게 전문인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이걸 뭘 했을까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한 명상으로 잠깐만 내가 중독학 교수가 됐는데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냥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좋아 이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비난받고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어디가 활성화되나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뇌에서 중독과 생각과 관련된 뇌가 뭐가 있냐? 여러분 혹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이따만한 책 있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이분이 2002년도 노벨상 수상자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그런 그 생각의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원치적인 시스템 1은 우리가 이제 우가 우짜짜 막 구석기 시대부터 얘 여자다, 잘생긴 남자다 막 이럴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1인데 뇌를 봤을 때 가운데 전전두엽 있으면 그 안쪽 우리가 우반구 좌반구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2 나를 조절하는 거 그거 어디냐? 여기 바깥쪽에 전전두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랑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 중에서 뭐가 중독이랑 관계 있을 거야? 당연히 시스템 1이죠. 시스템 1이 지금 이거 당장 먹어야 돼. 뭐야 이거 상관없어. 나중에 헬렐레하고 침 흘리고 막 페인데도 괜찮아.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근데 시스템 2에서 어때요? 잠깐만. 이런 건 마약이라 부르고 코카인 너 먹으면 큰일 나. 이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끊으면 너무너무 고생해. 피부 밑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어. 책 안 읽어봤어? 등등 내가 알고 있는 충동화한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펑셔널 MRI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 뒤에가. 여러분, 사랑 중독이라고 아세요?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마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독에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중독이 있냐? SNS 중독, 그 다음에 생각 중독, 나는 짱이야 막 이런 거, 사랑 중독. 이 중에서 다 재밌었는데 사랑 중독 여러분 금사빠, 여미새, 남미새 그런 사랑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펑셔널 MRI 찍으면 어디가 활성화될까요? 시스템 1입니다. 네, 시스템 1이에요. 시스템 1 중에 특히 이 뒤쪽에 후대상 피지라고 포스트리어 싱글레이스 PCC, 컬텍스, PCC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 후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반짝반짝 활성화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지금 막 이제 도파민이 확 올라오는 VTA. 지금 첫눈에 반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걔네들 16살, 15살짜리 서로 뭐 외모에 끌린 거 아니겠어요? 보자마자 어디에요? VTA에서 폭발적으로 도파민. 그 다음에 어때요? 좌측에서 어머 이건 해야 돼. 이 남자와 뽀뽀해야 돼. 이 여자와 안아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거기 하다가 또 어때요? 이 안쪽에 PCC, 이 가운데 안쪽 뒤쪽에 있는 거. 그게 막 빛나는 거야. 그런데 20년쯤 됐어요. 결혼한 지. 그러면 어때요?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부는 어디가 반짝일까요? 시스템 2? 아니에요. 시스템 1이 여전히 반짝거려요. 여전히. 다만 도파민 말고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다른 뇌 좀 깊숙한 곳에서 또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반해. 여전히 와이프가 예뻐. 여전히 우리 남편 방구도 끼고 그러지만 여전히 괜찮아. 딱 보면 괜찮아 우리 남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콩깍지가 사라지긴 해요. 하는데 그 강렬한 도파민은 사라지지만 어때요? VTA에서는 도파민 이건 해야 돼. 이건 사라지지만 옥시토신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시스템 1이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여러분 금사빠, 여미새, 남미새 이런 분들은 이 뒤가 너무나 강렬한 거야. 여기만 이 가운데 뒤쪽에 이게 뭐 아무나 보고 다 막 박보검, 누구, 뭐 차은우, 막 이러면서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모성애도 똑같아요. 모성애도 시스템 1이 반짝거려요. 반짝반짝 이렇게 더 밝게 빛나요. 근데 이제 이런 엄마들 있죠. 우리 아들 올감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알지? 옛날에 나온 건데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도 어때요? 다른 건 괜찮아요. 시스템 1 중에 앞쪽은 있는 거 괜찮은데 뒤쪽에 PCC라는 부분이 너무 반짝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명상을 하면 여기 확 낮아져요. 그리고 몰입을 해도 이게 사실 명상이랑 그 시스템상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책은 사랑 중독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뒤에 책을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불교 철학에서의 어떤 그 가르침과 현대 뇌과학에서의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린 명상을 통해서 어떤 자기 CBT라고 부르는 그건 약간 다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 달리기도 뇌의 가소성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아마 정세희 교수라고 최근에 그 달리기 많이 하라고 하는 재활의학과 교수님 그분 얘기처럼 뭘 해도 바뀌는데 뇌의 가소성을. 근데 어때요? 이 책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정말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한 번만 딱 명상을 해보면 그 효과를 아실 수 있는데 되게 남자분들한테 명상 얘기하면 그거 뭐 무슨 단월드 이런 데 가야 되는 거냐? 특정 종교를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팔리어 대장경이라고 초기 불교 대장경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가우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를 수 있는 부처님이 얘기한 게 바로 이 뇌에 집착을 버리고 그 다음에 고통을 기워는 갈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벗어놓으면 갈망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건 중독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읽다 보면 굉장히 수긍이 가요. 그리고 굉장히 이해가 가요. 이 책은 꽤 재밌었습니다. 꽤나 지적인 책이고요. 꽤나 지적인 책인데 약간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명상이란 말 말고 한 단어로 다 바꿀게요. 마음 챙김입니다. 요즘에 정신과 선생님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마음 챙김, mindfulness. 그래서 내 자신을 챙기는데 어떻게 하냐? 되도록이면 나를 내려놓는 거. 우리 이인하 교수님이 얘기했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멍 때리기. 그것도 훌륭해요. 그리고 다만 멍만 때리지 말고 가끔 물론 끊임없이 번뇌가 잠깐만 뭘 먹지? 이것도 나오고 뭘 하지? 있지만 나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해보면 놀랍도록 중독은 뇌를 바꾸지만 마음 챙김 역시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게 이 책의 주제고요. 꽤나 지적인 책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